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겠죠. 실제 내가 지원한 대학의 학과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했는지, 또 실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를 통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궁금하시고 초조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원서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기다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예측하고 추측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도달하게 되어지면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얼마 있으면 일단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대학별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2023 정시 합격자 발표 일정을 대략적으로 보면 가천대학교가 1월 11일에 제일 먼저 발표가 진행이 되고요. 중앙대학교 13일, 국민대학교 서울여대가 16일,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 19일,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25일, 고려대학교 27일, 그 다음에 숙명여대와 이화여대가 1월 31일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1일에는 한국외대와 동덕여대, 그 다음에 2월 3일 서울대학교, 2월 4일에 홍익대학교,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은 마지막 날인 2월 6일에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정시 발표는 이렇게 발표 일정 예정보다 조금 더 일찍 발표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발표일보다 좀 일찍 발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1월과 2월의 시간들은 정말 초조한 시간들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입시는 항상 사실 되게 잔인하고 힘들거든요. 모든 분들이 입시의 터널을 비로소 넘어섰을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힘든 시기인 것만큼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정시에 합격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가장 최선책입니다. 추가 모집까지 가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추가 모집이 정시보다 기회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추가 모집도 원서 지원 하나의 축이고 되게 중요한 요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입시는 수시와 정시 둘로 나눠져 있다. 또 크게 나누면 수시와 정시, 추가 모집 세 수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추가 모집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시 합격자 발표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2월 6일까지 정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가 다 되죠. 마무리가 되고 나면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기간이 합격자 등록 기간입니다. 그리고 등록이 마쳐지고 나면 2월 16일서부터 정시 미등록자 충원 마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자 발표가 1차, 2차, 3차, 4차, 5차 추가 합격자 발표가 쭉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이 마감이 딱 되고 나면 17일 날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되어지는 인원은 대략적으로 어떤 인원이냐면 첫 번째는 정시에서 미달이 되어진 대학이나 학과가 있다면 추가 모집에서 실시하게 될 거고요. 또 미달이 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 다시 말하면 추가 합격자 발표 1차, 2차, 3차, 4차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태에 해당 대학의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결혼이 발생이 되어졌을 거, 그 인원만큼을 추가 모집에서 다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추가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첫 번째는 미달되어진 학생들을 추가 모집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미달되어지지 않았지만 추가 합격자 발제 1표, 2차, 3차, 4차가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미등록 결론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그 인원만큼을 모아서 2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 등록 마감 일자는 2월 28일인데 추가 모집은 정시와 좀 여러 가지 면이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여러 입시기관에서 합격 예상 점수 또는 예상값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정시에서 활용했었던 것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적정 지분을 잡아서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추가 모집은 사실상 뽑는 대학도 학과도 많지 않고 모집 인원이 워낙 적고 또 내용은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입시기관에서 추가 모집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 대학별 인원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보통 추가 모집에서 실시하는 전체 인원이 10,000명이 넘진 않았어요. 그렇죠? 2020년도, 2019, 18, 17, 16 쭉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10,000명을 넘지는 않았는데, 추가 모집의 선발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된 게 2021학년도에 26,000명, 그리고 작년도에 21,000명 정도 선발하면서 20,000명대를 넘어섰죠. 그래서 추가 모집의 선발 인원이 2021학년서부터 인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추가 모집하면은 많은 분들은 수능 100% 전형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 21,210명을 선발하게 되어졌는데,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대학과 학과 인원이 수능으로 120개 대학에서 8,982명을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81개 대학에서 11,262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5개 대학에서 627명,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에서 14개 대학 258명이고, 기타에서 10개 대학에서 81명이 선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추가 모집은 수능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수능 시험을 못 봤다, 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제가 그 유튜브 하단에다가 2022학년도 추가 모집 관련된 자료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블로그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가 모집은 그럼 과연 얼마나 선발이 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24개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했고, 추가 모집의 선발 인원은 187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특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한양대학교가 추가 모집에 참여를 하게 되어졌는데, 보통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홍익대학교나 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를 비롯해서 그 이하의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정시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다. 이게 정시 모집에 참여하는 등급이다 라고 하면, 추가 모집은 사실상 1등급이나 2등급은 정시에서 합격하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3, 4,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의 리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요번에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상위권 학생들보다는 대부분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를 맞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정시에 원서를 썼고 정시에서 불합격하게 되어진다면 추가 모집에서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에서 2명, 미래자동차에서 1명,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1명, 관광학과에서 1명, 파이낸스 경영에서 1명, 국제학부에서 1명, 총 7명을 모집을 했고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경제학부에서 2명, 전기전자에서 1명,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에서 1명, 수학과에서 1명 해서 총 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것은 보통 서울에 있는 홍익대학교 이하의 모든 대학들, 작년처럼 이렇게 서울시립대나 한양대학교가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 작년도에 얼마나 어느 대학에서 어떤 학과에서 추가 모집이 실시가 되어졌는지를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서울 지역의 일부 대학들의 추가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광운대학교에서 4명을 추가 모집을 했는데 전기공학과 1명, 소프트웨어 1명, 건축 1명, 법학과 1명이에요. 국민대학교에서 5명, 동국대학교에서 비교적 추가 모집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17명, 국어국문학과, 그 다음에 경제, 국제통상, 사회언론, 산업시스템, 의생명과학과, 컴퓨터정보통신 학과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했는데,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그러면 이게 뭐 미달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추가 모집을 실시한 경우가 사실 서울권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미달이 날 리는 없죠.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추가 합격자 발표, 1차, 2차, 3차, 4차가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면서 결국은 미등록 인원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 15명을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아실 점은 뭐냐면, 정시 모집은 대부분 인원이 확정되어진 상태에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어지죠. 하지만 추가 모집은 추가 모집 기간, 다시 말하면 2월 20일 기간 내에서도 새롭게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2명 선발한다고 했다가 5명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선발이 없었던 대학에서 선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가급적이면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원서를 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추가 모집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라고 하면 정시는 일반적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어지면 먼저 원서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왜? 경쟁률을 가지고서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추가 모집은 제일 마지막에 원서를 써야 돼요. 왜 마지막에 써야 되냐 하면 추가 모집 기간 안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 들어가시게 되어지면 지원 대학을 미리 결정하셔야 되고 대학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대학의 원서 접수 일정과 마감 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종대학교는 작년도에 8명을 선발했고요. 숭실대학교에서 14명, 그 다음에 한성대학교에서 19명, 한양대학교에서 보시는 것처럼 7명을 선발했고 홍익대학교에서 1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서울의 24개 대학에서 187명 정도를 선발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쪽이냐면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작년도에 경쟁률이 정말 매우 높았거든요. 추가 모집이. 흔히 말해서 추가 모집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시에 떨어졌다. 근데 그 정시에 떨어진 게 정말 터무니없이 상향 지원을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적정 지원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원서 지원하다 보니까 떨어졌다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추가 모집을 먼저 했을 때 추가 모집으로 지원하면 다시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 추가 모집의 로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 이유가 2022학년도에 수능이 개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학들이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작년도에 입시 데이터가 거의 적중이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입시 기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합격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합격자들이 추가 모집이 대거 몰리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도 경쟁률이 2배나 3배 정도 경쟁률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입시 기간이 원서 접수 마지막에 다 원서를 눌러놨거든요. 하향 안정 지원을 하게끔. 왜냐하면 하향 안정 지원을 하지 않고 불합격하게 되어지면 결국 욕먹으니까 대부분 다 안정 지원했어요. 수능시험 처음에 보고 난 다음에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결국은 아래 대학으로 다 눌러놨기 때문에 아마 수능 원서 접수 하신 분들은 원서 지원 막판에 커다란 혼란을 겪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는 불합격이 돼 떠버리니까 과연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쓸지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격이거든요.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했다. 우리는 마쳤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서를 하향 지원하게 만들어놨어요. 하향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작년과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실제 합격을 하겠죠. 합격을 하니까 그 합격한 학생들이 추가 모집에 빠지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모집의 경쟁력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력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정년도의 경쟁률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서울 캠퍼스 그 다음에 자유전공 자연 예체능 같은 경우에 4명 모집에 519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29.7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교육학과는 1명 모집에 179명이 지원해서 179대 1 국어국문학과는 1명이 지원해서 204대 1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는 5명 모집에 855명이 지원해서 171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종대학교를 보시면 세종대학교는 국제학부에서 1명을 뽑는데 무려 875명이 지원을 했어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전자정보 통신공학과도 1명 뽑는데 179명이 지원해서 179대 1. 나노신소재는 3명 모집에 550명이 지원해서 18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 경쟁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명 모집에 3,528명이 지원해서 294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세종대학교의 최종 모집 인원은 12명이죠. 그렇죠?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내용을 보면
세종대학교 선발 인원이 8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추가 모집을 처음에 발표했었을 때 대교에서 처음 발표했었을 때 모집 인원은 세종대학교에서 8명을 뽑는 게 세종대의 모집 인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경쟁률에서 보이는 거는 12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와 다른 점 첫 번째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하면 정시는 모집 인원이 확정되어진 상태에서 원서 접수 기간이 시작이 되어진다면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고 새로운 대학이 발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원서를 쓰는 것을 하나의 스킬로 꼭 이해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교를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자, 전체적으로 25명을 선발했어요. 경상대학교 약학과, 경성대학교 약학과, 고신대학교 의예,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 한의학과나 부산대학교 의예과,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치의학과,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의예과나 전북대학교 의예과, 그 다음에 충남대 충북대학교 수의예과에서 모집을 실시했고요. 경쟁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데가 아주대학교가 677대 1,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약대가 549대 1,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는 629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경쟁률이 비교적 약한 거는 덕성여대 약학과가 139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좀 높고 낮음의 차이는 바로 그거 뭐냐면 원서 접수 기간의 막바지에 새롭게 선발 인원이 확장이 되어진 경우죠. 대부분의 분들이 정시 원서 접수하게 되어질 때는 추가 모집 원서 쓸 때는 정시하고 다른 점은 정시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하게 아주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져가면서 원서 접수를 되게 신중하게 하는데 반해서 추가 모집으로 가면 이제 지치죠. 많은 분들이 지치기도 하고 추가 모집으로 가면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놔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서를 툭툭툭툭 집어 던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서 접수 막바지에 새롭게 모집 인원이 발생이 되어져서 늘어나거나 새롭게 학과가 발생이 되어진 경우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은 경우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서 접수할 때 꼭 유의사항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모집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필수사항이라고 한다면 꼭 이 내용. 원서 접수 주의사항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신 분들, 다시 말하면 수시 모집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수시 모집에 합격한 자는 그게 최초에 합격을 했든 또는 충원 합격을 했든 간에 정시 및 추가 모집에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셔서 등록을 했든 등록을 하지 않았든 최초 합격이든 추가 합격이든 간에 수시 모집에 합격 사실이 있으신 분들은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정시 모집에 합격하신 분들. 그렇죠?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교 정시 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하시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추가 모집 기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 모집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점이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합격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지 못한 거야.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성적에 정시 모집을 합격을 했지만 만약에 정시 모집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시 모집 등록 포기하고 그리고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면 정시에서 합격한 합격보다 추가 모집에서 조금 더 높은 대학을 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민하게 잘 결정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정시에 합격해서 등록하셨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 기간 전에 등록을 포기하시면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한 자가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를 표기한 후에 타 대학의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요건 이제 우리가 정시 모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추가 모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를 들어서 추가 모집으로 여러 대학의 원서를 써놨는데 A라는 대학에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먼저 선 예약금을 등록하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B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근데 보니까 B 대학이 A 대학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야. 그럼 B 대학에 등록 의사가 있으시면 B 대학에 먼저 등록하고 A 대학에 전화를 해가지고 등록금을 회수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복수, 학점을 갖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경우 A 대학에 첫 번째 전화가 와서 그 대학에 등록한 상태에서 B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A 대학에 전화하셔가지고 등록 취소를 요청하시고 등록금을 환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B 대학에 전화를 해서 B 대학에 등록을 하시는 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타 대학에 충원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먼저 표현하셔야 돼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먼저 표현하시고 난 다음에 타 대학의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원서 지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모집은 첫 번째는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150대 1이다. 정시 모집의 경쟁률이 5대 1이다. 야, 정시 모집에 비해서 추가 모집은 경쟁률이 엄청 높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시 모집은 원서 지원 횟수 제한이 대부분 가나다. 3번이거나 2번 정도 원서를 쓸 수 있다고 보면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6회 또는 10회 정도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은 거는 맞지만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시에서 최초 합격했다면 만약에 내가 정시에 원서를 써서 최초 합격했다면 추가 모집에서도 같은 대학의 지원 구간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은 입시기관에서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막상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는 내가 이번에 정시에 원서를 써서 합격을 했든 불합격해 했든 정시의 원서의 결과를 가지고서 기초자료를 삼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시의 원서를 썼는데 최초 합격했다. 내가 세종대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최초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또 원서를 써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 등록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대학의 등록을 포기할 경우에는 희망 학과에 선택하기는 어렵다. 추가 모집의 단점이 바로 뭐냐면 모든 학과가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시에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적정 지원이었다면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내가 숭실대에 원서를 썼는데 숭실대에서 예비번호를 받았지만 나는 불합격했어 라고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추가 모집에 원서를 썼었을 때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시에 미달된 대학은 추가 모집에서도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정시에도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추가 모집,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을 통해서 정시 원서 접수해서 미달되어진 대학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이 추가 모집에서도 재차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원 구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원서 접수의 횟수 제한이 없고 대략적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원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인의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점 정도 상향 정도까지는 추가 모집에서 합격 범위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 모집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선호도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첫 번째는 대학과 학과의 선호도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붙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학과 학과의 선호도를 회피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대학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학과에 있어서 너무 선호도가 집중되어지는 학과라서 원서를 쓰는 것보다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의 학과에 원서를 썼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 정도까지 가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지쳐요. 지치다 보면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한다? 그냥 직관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이나 희망하는 학과에 원서를 던져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추가 모집의 전략을 잘 세우시게 되어지면 정시 모집보다 조금 더 나은 기회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그 경쟁률이 모두 실질 경쟁률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추가 모집이 정시 모집보다 더 나은 기회가 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하지만 내가 만약에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6등급 정도를 맞았다. 그래도 이번에 정시 원서를 썼는데 현재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모집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선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시 모집에 합격을 당연히 하시겠죠. 당연히 하실 거고 당연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유튜브 영상 하단 부분에 2022학년도 추가 모집의 데이터들을 제가 블로그로 연결시켜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겨울이시고 또 수시에서 정시에서 또 정시에서 추가 모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노력하신 것만큼 애쓰신 것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